안녕하십니까. 자,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등기법 2장 봤죠?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등기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뒤에 가서 200페이지 가보세요. 자, 200페이지 3장. 보시면 절차 총론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등기법을 주로 절차법 그랬어요. 등기가 이제 절차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차고 그리고 총론 파트는 절차를 이제 다 본다 그 의미로 보시면 돼요. 보시고 이제 일단 책 보기 전에 칠판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우리 흔히 보던 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등기를 이제 절차법 그랬어요. 절차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을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등기를 신청을 딱 하죠. 그럼 등기관이 이제 을이 이제 신청을 딱 하면 등기관이 을에서 늘 접수를 받아요. 접수. 그다음에 심사를 해야죠. 과연 이게 이제 등기할 대상이 아니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여기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등기 절차 그랬어요. 등기 절차.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절차 총론 파트는 여기를 다 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보세요.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신청만 하는 거지. 신청하면 그다음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 여기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하겠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신청,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원칙. 원칙은 이제 이렇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등기한다. 그때는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원칙이 여기 이제 원칙이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같이 와라. 두 번째는 자, 을이 등기할 때 을이요.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죠. 원칙은 이제 출석을 요한다는 거. 여기를 두 번째는 이제 출석주의라 불렀어요. 이렇게. 또 하나 보세요. 을이 갑에게 잔금을 주면, 그렇죠.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줘야죠. 이렇게 했어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 그랬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을이 등기할 때는 갑이 준 서류를 가져와야 돼요. 그게 이제 서면주의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시고 첫 번째 이제 공동 신청을 했죠. 그럼 원칙은 공동입니다. 그럼 모두 다 공동이에요? 그건 아니겠지. 자,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할 수 있다. 단독 신청. 또는 갑과 을이 신청 안 해도 등기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여긴 첫 번째 이렇게 볼 거예요. 등기의 신청 형태. 등기의 신청 형태. 등기를 이제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석주의 그랬죠? 원칙은 출석을 해야 돼요. 원칙은. 근데 지금은 출석 안 하고 등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을이에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출석 안 하겠죠? 그거 이제 전자신청 그래요. 전자신청. 여기가 두 번째인데 등기에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에 신청 방식 이렇게. 신청 방식이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서면주의 나왔습니다. 등기할 때 이제 서류 가져와라. 자, 근데 출석할 때는 서류를 내면 되겠죠. 근데 전자 신청할 때는 서류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이니까. 근데 바뀌어서 이제 서면주의, 서류란 말 대신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를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럴 거예요. 첨부 정보.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 정보라는 말. 요 정보라는 말은 요 말 대신에 이제 서류 그러시면 돼요.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서류. 또 이제 요 세 가지. 또 여기서 나머지 이제 접수, 심사, 기록. 여기가 이제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신청 후 절차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총론 파트 들어오면 크게 제목을 이제 이렇게 자를 거예요. 4개로. 첫 번째 요거 나왔고요. 등기의 신청 형태. 어떻게 신청하는가. 두 번째가 이제 등기의 신청 방식. 이렇게. 또는 이제 등기할 때 어떤 서류 필요하냐.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여기 이제 신청 후 절차. 이렇게. 그래서 요 절차 총론 파트 이렇게 4개 잘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론 파트에서 어려운 사항이 여기에요. 첫 번째 이제 등기 신청 형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 두 개가 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총론 파트는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딱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알고 보셔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요거를 잘 이해해 놓으면 강론은 편해요. 4장과 5장은. 그러니까 언제나 총론이 제일 문제거리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이제 하나씩 잘라볼게요.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3장.
3장은 이렇게 제목을 아까 읽겠죠.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자, 총론이고 다시 이제 4개 잘랐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요걸 거예요. 등기의 이제 형태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의 신청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제목 등기의 신청 이렇게. 등기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돼 있고 자 들어보세요. 현재 법률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법률에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감공소 촉탁에 따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감공소 촉탁에 따라 한다.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기를 신청주의라고 불러요. 신청주의. 그래서 등기는 이제 신청주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신청주의의 예외가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또 이제 보시고 신청주의. 다시 뭐 있죠? 뭐 있다? 이제 금방 얘기했는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감공소 촉탁에 따라 한다. 그게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건 이제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감공소 촉탁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르세요. 앞으로 이제 자, 신청주의 그러면 2개 떠올라야 돼 이렇게. 자, 뭐하고? 첫 번째가 이제 당사자 신청, 두 번째가 이제 감공소 촉탁 이렇게 딱 자르세요. 2개.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또 2가지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등기한이 스스로 해줄 수도 있어요. 등기한의 직권. 등기한이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나는 법원의 명령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요게 이제 보실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보세요. 그 책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 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일단 보시면 그 제1절에 서론이 되어 있고요. 1번에 보시면 신청주의 원칙 되어 있죠. 원칙. 밑에 보면 1번에 이제 당사자 신청, 2번에 이제 감공소 촉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기억하세요. 요 신청이라는 말. 자 보세요. 이제 갑과을이 등기를 신청하죠. 갑과을이라는 거는 등기 신청을 해서요. 신청 이렇게. 근데 갑과을 말고 감공소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 신청합니다. 그럼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하는 등기 신청. 이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감공소는 좀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촉탁이란 말을.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촉탁도 신청이에요. 촉탁도. 신청인데 국가기관이니까 조금 고상한 표현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촉탁 나와도 떠올리세요. 이것도 신청주의 표현이라는 거. 이렇게. 그럼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감공소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게 나오면 X. 이것도 신청주의니까 이렇게. 또 보시고 이제 그다음 예외. 예외가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한의 직권, 그다음 법원의 명령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가보시면 이제 201페이지에 이제 감공소 촉탁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 202페이지 2번 신청주의 예외. 첫 번째 등기한의 직권. 쭉 가서 이제 2번에 법원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저기 딱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고 자, 보세요. 다시요. 자, 신청 파트는 원칙 조항이죠. 원칙 조항이니까 잠시 후에 다시 볼 거고 촉탁. 이 촉탁 등기는 이렇게 하세요. 뭐 크게 막 많이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세요. 감공소는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국가기관 하는 등기를 촉탁이라 불렀죠. 그래서 앞으로 촉탁 등기는 종류하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 자, 책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일단 그 촉탁에서 촉탁 사유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볼게요. 1번에 보시면 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자, 체납처분이 뭐죠? 체납처분? 세금 안 냈지. 세금 안 내면 압류 누가 해요? 세무서나 지자체나 국가가 하겠지. 국가니까 뭐다? 촉탁이 주고. 그 다음에 또 자, 공매처분이라는 권리잖아. 공매. 뭐 경매 공매죠? 이제 지자체가 하는 이제 봅니다. 이렇게. 또 이제 3번에 보시면 토지 수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가압류나 가처분. 요 가압류 가처분 요거는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어요. 법원에 신청을 딱 하면 법원에서 등기 들어옵니다. 자, 법원이 하니까 뭐다? 촉탁. 이렇게. 또 이제 5번에 이제 경매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7번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 체크하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민법시험 공부하면 그게 다시 볼 겁니다. 이게 뭐 앞으로 얘기하세요. 촉탁 등기 이 파트는 막 많이 외우지는 마세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제 촉탁 등기라고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국가가 하는 등기다. 대표가 이제 그 문제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법원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 촉탁 등기를 억지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200페이지 보시면 200페이지에 그 1번에 등기 신청 의무화 되어 있죠. 이 파트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자르세요. 이제 신청주의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첫 번째가 이제 당사자 신청. 두 번째가 감공서 촉탁 이렇게 제목.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202페이지 가시면 신청주의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등기관의 직권 등기. 또 하나 법원의 명령이 있다. 여기서 요 직권 등기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도 외우지는 마시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1번에 보시면 1번에요. 자, 미등기 부동산 체크하고요. 미등기 부동산. 그다음에 소유권의 처분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 특이하죠. 뭔가 하면 이 보존 등기를 파트를 등기관이 직권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렇게. 제목. 그다음 이제 2번은 이제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라는 거. 직권 경정. 3번은 이제 직권에 의한 변경 등기. 종류별로 다 있어요, 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또 양가로 4번의 별표. 일정한 경우에 말소 등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흔히 앞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직권 말소라고 불러요. 직권에 의한 말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근데 아직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제목만. 근데 직권 말소라는 말 이 말이요. 우리가 몇 번 들어봤어요. 뭐 할 때 들어봤습니까? 처음 나왔던 게 그때 나왔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뭐 중간에 된 등기 다 직권 말소입니다. 이렇게. 또 아까 나왔어요. 29조 1호 위반. 너무 또 뜬금없이 문제 물어봤어요. 자, 29조 1호 위반? 관할 위반을 그랬지.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했죠. 그럼 만약에 29조 1호 2호 위반을 등기부에 등기했습니다. 그럼 그 등기 효력은 뭐예요? 그 등기 효력은 절대무효. 절대무효니까 발기는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하지.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항들. 또는 뭐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을 아직 보지 마시고 제목만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도 있다더라. 이렇게. 또 이제 그다음에 5번에 가보면 5번에 말소 회복 등기 있죠. 말소 회복. 자, 이거 어때요? 등기관이 어떤 등기를 직권 말소했습니다. 지워버렸다. 나중에 보니까 직권 말소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직권으로 회복시켜줘야지. 그래서 직권 말소한 등기 회복할 때는 직권에 의한 말소 회복입니다. 이렇게 종이. 그다음 이제 6, 7, 8 세 개. 이 세 개는 뭐 아직 외울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묶어놓고요. 무슨 뜻의 등기라고 그러세요. 무슨 뜻의 등기. 요게 이제 대부분 직권 등기입니다. 무슨 뜻의 등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요 파트를 잘라 놓으세요. 원칙. 신청주의가 있고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자, 신청주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당사자의 신청. 두 번째가 관공서 촉탁. 예외가 또 두 개. 첫 번째가 등기관의 직권이 있고 법원의 명령이 있다더라. 이렇게. 네 개 딱 자르세요. 이렇게. 불형태. 무조건 이제 그다음 이제 자, 등기 신청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요 네 개에서 이제 네 개에서 원칙은 뭐다? 원칙은 여기 원칙이지. 당사자 신청. 자, 잘라요. 자, 보세요. 당사자 신청인데 그럼 과연 이제 보세요. 이 말이에요. 당사자가 이제 신청을 하는데 원칙은 뭐다? 원칙은 공동 신청 그래야지. 갑과 을이 이제 같이 와야죠. 원칙. 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예외도 있어야죠. 예외는 뭐? 갑이나 을이나 어느 일방이 할 수 있다. 그게 단독 신청. 또는 갑이나 을 말고 갑과 을 말고 제3자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3자의 한듭니다.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집안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당사자. 당사자 말 그대로요. 이거요.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다시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이걸 등기 신청 적격 그래요. 자, 그러면 하는 말 처음 보는 단어는 어떻게 한다? 자른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게 등기 신청 적격이에요. 또 있어요. 다른 말로 등기 명의 적격 그래요.
자, 뭔가 뭔가면 등기 신청을 딱 했죠. 우리는 등기 신청을 딱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요.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등기 명의적 기록 이렇게 자격입니다. 그럼 또 이제 자 공동 신청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공동인데 이렇게요. 그러면 자 여기 집 한번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는데 이렇게 보래요. 이 갑과 을을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래요. 다시 갑과 을을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표현한다. 자 그럼 이제 찍기 연습. 자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등기 권리자. 다시 우선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무슨 뜻이에요?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 누구? 우리지. 을 앞으로 등기 올라갈 거니까. 또 등기 의무자는 무슨 뜻? 등기해줄 의무를 지는 자. 또는 등기함으로써 어떤 손해를 보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의무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갑이 되겠지. 소유권이 갑에서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그걸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동 신청 이 파트는 나중에 이제 그거 나올 거예요. 각종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 이제 의무자가 누군지, 양자 비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각종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구별 이렇게. 또 이제 단독 신청 보세요. 단독 신청인데 이렇게 합니다. 단독은 자 보세요. 원칙은 공동이고 예외죠. 예외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독 신청 등기 종류 뭐가 있나 쭉 보셔야 돼요. 종류를. 또 하나 뭔가 하면 단독 신청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판결받아 등기하면 판결받아서 그 등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해요. 판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제3자. 자, 제3자는 이거예요. 갑과 을 말고 제3자예요. 갑과 을 말고. 여기 나중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좀 특이한 게 좀 나올 거예요. 특이한 게 이런 말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포괄승에 대한 등기다. 포괄승계 이렇게. 자, 첨부 단어죠. 쉽게 상속.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아버지 사망을 하면 아들한테 소유권 넘어오겠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 사망을 딱 하면 아들한테는 아버지의 권리의무가 다 넘어오죠. 그거를 포괄승계라고 불러요. 포괄승계. 다른 말로 이제 상속 인해한 등기 이렇게. 또 나온 게 뭐 대위등기라는 거. 또 나옵니다. 이렇게. 대위등기는 뭐 아직 실수 안 하시고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세요. 요 이제 칠판에서 이제 빨간 글씨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주로 뜨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좀 전에 촉탁등기 종류 쫙 나왔죠. 직권등기 종류 쫙 나왔죠. 단독신청 종류 쫙 나와야죠. 뭔가 하면 이게 모든 등기를 다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 보고 자 보세요. 기억하세요. 요 사항은 앞으로 매주 나와요. 매주. 그래서 뭔가 하면 강론 내용을 미리 끌어서 앞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고 이제 직권 말씀 설명을 드렸고 종류만 이렇게 읽어봤어요. 제목만. 그다음 이제 자 신청 적격, 자, 공동 신청 이런 거 이제 저기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출제 한번 보시죠. 자 203 가시면 그 제2절에 이제 등기에 신청돼 있죠. 거기서 이제 보시면 1번에 자 등기 신청돼 있고 1번에 공동 신청비라 돼 있습니다. 일단 명칭을 한 번씩 봐야 되고요. 밑에 이제 양자의 개념을 쭉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공동 신청은 좀 잠시 후에 보고요. 그 다음 가서 204페이지 먼저 가시죠. 자,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거.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자, 등기 신청 적격. 뭔가 하면 과연 등기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게 처음 나와야죠. 그래서 무슨 이제 자, 그래서요. 처음 보는 단어는 어떻게 한다? 자른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렇게. 또 중요한 말. 다른 말로 하면 등기 신청을 딱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요. 다른 말로 그렇게 써요. 등기 명의적 기억. 이렇게. 그것이 기억하시고, 자, 기억하시고 또 하나 보세요.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떠올려보세요. 민법 시간에 그거 배웠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배웠죠. 배웠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쉽게 이렇게 하세요. 쉽게 나와서 민법에 나오는 권리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민법상 권리 능력. 이렇게 하세요. 여기 제일 간단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요거는 민법상으로 말하면 민법상 권리 능력과 일치합니다. 자, 또 민법상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권리 능력은? 자, 공부했어요. 자, 권리 능력은 인이겠지, 인. 사람. 자, 또 민법상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민법상 사람. 두 가지 있지? 자, 누구와 누구? 자연인이 있고 이제 법인이 있죠. 또 법인은 뭐 있습니까?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이렇게 구분했지. 그래서 어차피 보세요. 어차피 뭔가 하면 이 등기도요.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민법 원리가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자연인.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자연인, 사람, 살아있는 사람. 자, 법인. 법인은 법률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법률이 인정하는 사람. 종류가 이제 두 가지.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안 한 단체. 자, 다시요. 법인은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하고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에요. 설립 등기를 해야. 설립 등기 하면은 실체가 명백하잖아요. 그게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정관 작성을 했고 아직까지 설립 등기 안 했다. 그건 뭐라 불러요? 그게 민법에 나오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재단이에요. 권리 능력 없는. 여기서 줄여서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 근데 이제 보세요. 요거는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부정합니다. 근데 사실 워낙 많아요. 지금 현재.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비법인 사단재단 얘들도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예요.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 이렇게 세 개. 요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라봐야지. 이렇게. 자, 다시 짚어 보세요. 그럼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인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구분해서 자, 이거 어때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죽은 사람 사자 명의. 자, 사자란 말이 죽은 사람 그 뜻이에요. 죽은 사람. 자, 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죽은 사람은 명의로 등기가 있을 수는 있지. 있을 수는 있어요. 보세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이렇게. 갑이 사망했어요. 아들이 상속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럼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뭔가 하면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요거 뭔가 하면 죽은 사람 명의로 새롭게 등기를 신청했다 그 말이에요. 자, 등기소 딱 갔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생전 소원이 땅 가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해달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당연히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자 명의는 안 돼요. 이렇게. 또 이제 자, 엄마 뱃속에 태아 있죠, 태아. 자, 기억하세요. 요 태아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 태아에 대한 정확한 정의. 태아는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예요. 아니,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태어나야 사람이니까. 그래서 태아는 이제 쫓겨 부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학설 대립이 있긴 하죠. 자, 해지 조건설. 들어봤죠? 이런 말?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자, 태아인도, 어차피 태아는 사람으로 태어날 거니까 태아인 동안 인정해주자. 근데 태아가 이제 죽어서 태어나면 권력을 있는 것을 부정하자. 그 뜻입니다. 이게 해지 조건설이에요. 그리고 정지 조건설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까 인정해주지 말자. 태아가 이제 살아서 태어나면 옛날로 소급을 해서 권력이 있는 것으로 보자. 이게 정지 조건설. 근데 현재 학설은 아니고요. 지금 판례랑 현재 등기 예규가 현재 정지 조건설을 취해요. 그래서 태아인 동안에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 태아가 이제 살아서 태어나면 옛날로 소급을 딱 해서 인정해주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판례와 등기 예규
이제 태아에 대해서 권리가 부정합니다.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언급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또 아까 제가 법인을요 이렇게 했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랬죠.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다시 잘라서 이제 분류하기를 공법인과 사법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죠. 그렇게도 해요. 자, 공법인, 사법인 이렇게. 자, 공법인은 뭔가 하면 이제 국가와 관련되는 법인들, 공법인. 사법인은 이제 개인과 개인들의 단체 이렇게. 그리고 보시고 이제 공법인 대표가 거기에요. 국가나 지자체. 국가도 법인이에요. 또 지자체입니다. 또 보세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시군 구까지예요. 읍면 이동까지예요. 지자체는 시군 구까지지. 우리가 지방선거할 때 뽑은 사람들 거기까지 지자체예요. 그래서 시군구까지는 지자체입니다. 공법인으로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읍면 이동. 읍면 이동은 지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읍면 이동은 이제 부정합니다. 이렇게 원칙. 어차피 얘들은 지자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져야죠. 이렇게. 그래서 읍면 이동 하나 체크하시고 이렇게. 또 이제 학교이죠. 학교. 자 보세요. 학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법률에서 학교라 불러요. 그럼 뭔가 하면 법률이 말하는 학교. 그거는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 앞으로 등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예요. 학교 건물이 소유한다. 돼요? 이런 건 없지. 그래서 학교도 부정합니다. 이게 어때요? 법률에서 학교란 말은 학교 건물을 할게요. 학교 건물을 이렇게. 그래서 X 이렇게. 근데 이제 근데 학교 앞으로 등기 꼭 해야 되겠어요. 학교 앞으로 등기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이렇게 한 거지. 학교 명의는 X 이렇게. 재단 법인 명의로 합니다. 그럼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민법상 조합인데 한번 들어놓으세요 오늘. 자, 이것도 이제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 자,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비법인 사단재단. 얘들은 이렇게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했고 설립 등기 안 했습니다 그랬죠. 등기 안 했어요. 근데 뭔가 하면 실체는 불분명한데 워낙 사회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비법인 사단재단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고 이것도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 이렇게 하세요. 자,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했고 설립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도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 가면은 동창회, 친목계, 향후회 있죠. 자, 보세요. 자, 친목계나 향후회. 사람들이 모인 단체죠. 설립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뭐다? 걔들이 여기에요. 비법인 사단재단.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이제 세부 사항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 나왔어요.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 자, 보세요. 여기 뭔가 하면 반드시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흔히 밖에 나가보면 농협, 축협, 수협이 있죠. 농협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농업협동조합이에요. 농업협동조합. 조합이죠? 근데 주의하세요. 얘들은 명칭은 조합인데 법인입니다. 법인. 이유가 뭔가 하면 농협은 법률이 따로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1조.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지. 농협은 법인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농협, 축협, 수협 묶어서 이렇게 해요. 묶어서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농협, 축협, 수협 묶어서 특별법상 조합이다. 그거는 법인입니다. 법인. 근데 그거랑 구분되는 게 여기예요.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보시고 자, 요거 얘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셋이 모였어요. 이렇게 했죠.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3억 원 만들어서 사업하자.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민법상 조합이에요. 약속. 그럼 봐요. 약속 이거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 앞으로 등기한다? 없지.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민법상 조합 나오면 떠리세요. 이거는 단순한 약속에 불과하다. 약속. 계약. 요거예요. 동업계약. 동업계약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근데요. 만약에 가물령이 3억을 딱 모았어요. 그래서 3억으로 이제 토지를 매입을 딱 하면 그때는
갑을병 3명의 합의로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 민법상 조합 명의는 X 이렇게 자르세요. 여기가 이제 인정되는 거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이제 비법인 사단자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노란 글씨들 요게 이제 등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적격이 부정되는 경우. 이렇게. 자, 책장 한번 보시죠. 거기서 204페이지 보시면 그 3번에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자연인 나와 있고요. 2번에 법인. 법인은 뭐 되고요. 그럼 3번에 이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이렇게 있죠. 자, 밑에 법률 조문 보세요. 기업권. 자,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자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관하여 사단 또는 재단을 권리자적 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사단재단 명의로 자, 그걸 엄밀히 말하죠. 권리능 없는 사단재단입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워낙 많아요 사회적으로. 이외적으로 받아줍니다. 자, 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그 옆에 자, 그 밑에 줄 보세요. 끝에 자, 동조. 자, 그리고 동조 2항은 이들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 또는 재단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뭔가 하면 비법인 사단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당연히 대표자나 관리인이 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문 2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비법인 사단자. 요거는 이제 흔히 민법 시간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종중, 문중, 교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앞에 요거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흔히 갖고 있는 동창회나 친목계로 하세요. 동창회 친목계.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정관 만들었다. 설립 등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또 지금 제가 정관 작성했다 그랬죠? 그때도 그러세요. 우리 친목계는 정관이 없는데 또 이럽니다. 정관 있어요. 왜 없어? 자, 한국 사람 특징 있잖아요. 사람이 셋만 모이면 뭐 한다? 셋만 모이면 동거도 해야지. 회비 얼마씩 내고 회비 어디에 쓰고 그게 정관이에요. 그게 제가 심오한 거 아니에요. 설립 등기는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앞으로 요거 나오면 떠올리세요. 비법인 사단자 나오면 떠올리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갖고 있는 동창회나 친목계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보셨고 옆에서 학교도 이제 주하세요. 이것도 이제 법률 특징입니다. 법률에서 학교라는 말을 쓰면 법률상 학교는 학교 건물입니다. 그럼 봐요.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 돼야 안 돼요? 그럼 좀 이상하지 개념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근데 굳이 등기해야 되겠더라. 그때 어떻게 알아? 학교 명의가 아니고 학교 명의가 안 되고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이렇게 법인 명의로 이렇게. 그다음 이제 민법상 조합. 기하세요. 민법상 조합은 이렇게 하세요. 동업계약. 자, 동업계약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6번에 특별법상 조합. 요 조합은 기하세요. 요거는 아까 말했어요. 농협, 축협, 수협. 근데 농협은 법률이 따로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1조.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지. 법인이 이렇게. 그래서 얘랑 구분해야 돼요. 민법상 조합이랑 다릅니다. 이렇게. 비교. 또 하나가 이제 7번에 전통사찰. 전통사찰 이것도 이제 주로 이제 법인이거나 좀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내용 한번 충출해 보시고 그 끝에 보시면 확인학습이 또 하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세요. 자르세요.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인정되는 경우, 노란 글씨가 이제 부정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보셨고, 그다음 이제 그 앞으로 가서 이제 자 공동 신청 가시죠. 여기에요. 이제 공동 신청. 여기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구별.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자 칠판 보시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공동 신청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요. 공동 신청인데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한다. 저 갑과 을을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그랬어요. 이게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 볼게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그래요. 실체법상. 두 번째가 이제 절차법상 그래요. 절차법상 권리자와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올려보시고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 나왔습니다. 자, 등기법 공부할 때 실체법, 실정 나왔다. 무슨 법?
여기가 민법. 자, 절차법 나왔다. 무슨 법? 절차법. 여기가 부동산 등기법. 오케이.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요 권리의무자 의무자 개념이 양자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집 한번 보세요. 그림 그려볼게.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줬다. 그럼 이제 보세요. 계약처에 대금 줬으니까 이제 을이 갑한테 야 등기 넘겨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요거를 이렇게 해요. 등기 청구권이래요. 자, 등기 청구권. 여기 보세요. 자, 뭔가 하면 현재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갑에 대금 줬고 등기를 요구했죠. 청구권이에요. 등기 넘겨 그 뜻입니다. 요구하면 이제 보세요.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겠죠.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청구권. 청구권의 발생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왜? 그치. 매매 계약 때문에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하면 청구권 요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민법상 개념, 민법상. 민법. 뭔가 하면 자 보세요. 현재 청구권 요거를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권리자예요. 그럼 이제 을이 이제 민법상,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 그럼 상대방 갑이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제 협력을 딱 하고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 딱 했죠.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 올라갔다? 을 앞으로. 을이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 갑이 뭐다?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실체법, 민법. 요 민법은 이 문제예요. 등기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는 데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상대방 갑이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됐고, 또 이제 보세요. 그럼요. 등기를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 딱 했죠. 을 앞으로 등기했다. 그럼 이제 누가 등기명이 됐어요? 을이 됐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을이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했죠. 여기가 절차법상이에요. 부등법상이지. 여기는 뭔가 하면 등기부의 기록이에요. 등기 기록의 기록.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부 어떻게 등기하는가. 요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을이 이제 명의를 취득했으니까 을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또 등기부에서 갑이 이제 명의를 잃어버렸죠. 갑이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현재 실체법 절차법. 요 개념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일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념이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나 또 아닙니다. 한 개 더. 자, 또 어려운 상인데. 자, A가 B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금을 줬어요. 근데 문제 보세요. 자, 매매 계약을 대금 줬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요 B가 등기를 안 해요. 그럼 봐요. B가 등기를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누구한테? A한테. 그럼 A가 보세요. A가 B한테. 야, 내 등기 좀 받아가라 그럴 수 있죠? 빨리 등기 넘겨야 세금 안 낼 거니까. 그래서 다시 보세요. A가 B한테 내 등기 좀 받아가라. 이것도 권리입니다. 그러면 내 등기 받아가라. 이게 무슨 권리예요? 여기는 등기 인수청구권, 인수청구권. 인수란 말이 이제 받아라 그 말이니까. 그럼 봐요. 그럼 청구권 행사 누가 했어요? A가 했지. A가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죠. 그럼 이제 B가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상대방이니까. 또 이제 보세요. B가 이제 협력을 딱 하면 A에서 B 앞으로 등기했죠? 그러면 누구 명의로 등기 올라갔다?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B가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이렇게. 그럼 등기부에 누구 명의 없어졌다? A 명의가. A가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보세요. 여기서 실체법, 절차법. 이 개념은 이렇게 대부분 일차의 원칙입니다. 근데 언제나 일치한다? 이때는 아니지. 이때는 양자가 불일치하죠. 이렇게. 권리자 문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등기 인수청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시고 자, 또 하나 얘기하세요.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자 문자는 뭐에 따른 구분이다? 등기 청구권의 문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권리자, 상대방이 의무자. 이렇게. 또 이제 자, 절차법. 절차법은 뭐에 따른 분류다?
등기부에 기록에 따른 분류.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가? 누구 등기 없어지는가? 이거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그래서 개념을 딱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앞으로 이제 실체법. 얘는 민법이죠? 얘는 더 이상 언급 안 해요. 빼버려요. 제외. 그래서 우리 등기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권리자, 의무자 표현하면 언제 여기에 절차법상. 그래서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지.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등기명의를 취득하거나 어떤 이득을 보는 자예요. 이득을 보는 자. 또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해줄 의무를 지는 자. 또는 등기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얘기하세요. 여기서 이제 절차법. 여기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셨고? 자, 책장 한번 보십시오. 책 보시면. 자, 거기 이제 203페이지. 203. 거기 이제 1번에 양걸 1번. 권리자 의무자의 공동신청되어 있고요. 그 1번에 보시면 절차법상 의미라고 되어 있죠. 자, 줄 준 거 볼게요. 절차법상의 권리자와 의무자는 등기부의 기정식에 의해서 판단한다. 등기부의 형식에 따라서.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라 하면 신청된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 권리의 취득, 기타 이득을 받는 자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이고,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반대로 등기 행해짐으로써 권리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된 자가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이다. 절차법은 뭔가 하면 등기부의 기록,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부에 어떻게 대한 기록할 것인가. 이거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실체법상 보세요. 2번. 자,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는 실체법상의 사건인 청구권을 가진 당사자를 의미한다. 체크하세요. 등기 청구권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란 실체법상의 사건인 청구권을 가지는 자이고, 청구권에 대응하는 상대방 즉 신청의 협력 의무를 부당한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이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우리 언제나 이제 앞으로 요거에 따른 분류예요. 절차법상. 그래서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가, 또 누구 명의가 없어지는가, 요걸 이제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이제 민법 사항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고, 그 밑에 박스 보세요. 자, 박스 보시면 확인학습 되어 있고요. 권리자 의무자 되어 있죠? 5줄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요, 너무 적어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요, 요 박스는 보통 한 페이지쯤 될 거예요. 한 페이지.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요거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져보라고. 따져보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서. 우리 언제나 이제 요게요. 절차법상.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가? 자, 다른 분류 보세요, 이제. 그러면. 흔히들은 얘 몇 개 보시죠.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 문제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등기 권리자 누구? 권리자? 우리지. 왜? 을 앞으로 등기하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 갑. 왜? 갑의 명의가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자, 또 이제 보세요. 자,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자, 이번에 을과 병이 이렇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다시 언제?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누구? 응? 병. 왜? 병 앞으로 전세권 등기 할 거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우리지. 을이 등기해줄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의무자예요, 소유자가.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이렇게. 등기했어요. 그 후에 시간이 쭉 흘렀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을과 병이요.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는 을이지. 왜? 을이 완전한 권리 회복하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는? 병이지. 왜? 병의 등기가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고. 또 봐요, 또. 자, 소유자예요. 을이 이제 이번에 자, 정한테 딱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는? 당연히 정이지. 왜? 정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우리지. 소유자. 등기해줄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꾸 따져보라고요. 자, 좀 더 어려운 거. 자, 이거 어때, 이거. 자, 정이 이제 저당권자예요. 근데 이번에 정이요. 무한테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저당권 이전. 그럼 보세요. 그럼 정이 무한테 저당권 이전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누구? 당연히 무. 왜? 무 앞으로 등기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는? 총이지. 왜? 정이 이제 저당권을 무한테 주고 얘는 아웃될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반드시 보죠, 반드시. 자, 또 한 번 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자, 이렇게 되죠. 을정문대. 자, 저당권을 이제 설정 이전했죠. 그러면 설정 이전한 후에 보세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여기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자,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 누구? 누구? 당연히 을이지. 을이 만장권리 회복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의무자. 정이다, 무다. 당연히 무가 돼야지. 왜? 자, 정은 아까 무한테 저당권 이전했죠. 이전하고 얘는 없어졌어요.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니까 당연히 무의 등기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자는 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기억하세요. 여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등기에서. 다시 기억하세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구?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어떤 이득을 보는 자. 이렇게.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등기해줄 의무를 지거나 등기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 이렇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자, 요거를 자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요거를 모르면 등기는 이해가 안 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나올 거예요. 서류 파트. 등기할 때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등기할 때 가져오는 인감증명이 있죠? 인감증명이요. 의무자 거예요. 의무자가 누군지 알아야 인감이 나와요. 또는요.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 가져와야죠. 등기 권리증이라는 거. 근데 등기필 정보가 또 의무자 거예요. 누군지 알아야 갖고 오죠.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등기는 진도가 못 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등기법에서 가장 이제 뭐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기본. 이렇게. 정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 책에서 이제 그 박스 있죠? 그래서 확인학습 그 박스는 정확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뭐 이전, 설정, 말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확인하시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등기 청구권 나와 있어요. 청구권. 자, 뭔가 하면 이렇게 보세요. 아까 이렇게 했어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을이 갑에게 대금 줬어요.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야 등기 넘겨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협력을 딱 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죠. 신청합니다. 요거는 등기 신청권이에요. 두 개 나왔어요. 다시. 자, 여기.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갑에게 등기 요구한다. 요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은 뭔가 하면 갑과 을 사이 둘 사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협력을 하면 을이 서류 받아서 서류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요거는 등기 신청권. 자, 구분할게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 요거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죠. 요거는 사건이지, 사건. 근데 을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개인과 국가기관이죠. 요거는 공권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자, 등기 신청권. 등기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
또 이제 근데 청구권은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겠죠. 이렇게 청구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신청권은 공권입니다. 왜냐 개인과 국가 기관의 문제니까. 근데 청구권은 개인과 개인이죠. 사업상 권리죠. 이렇게. 또 그다음에 이제 자 고단간에 보시면 판결에서 권리를 강제할 수 없음 돼 있죠. 자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을이 갑에게 야, 등기 넘겨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갑이 협력 안 해줘요. 을은 어떻게 해요? 법원 가서 판결받으면 등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구권에 협력을 안 하면 을은 판결받아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이 끝끝내 등기 신청 안 해요. 이거는 강제로 등기 못 해요. 왜냐? 등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원칙 신청주의. 그래서 뭔가 하면 자 이게 돼요. 등기 신청권은 판결로 강제할 수 없다. 근데 등기 청구권은 강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고다음 칸에 보시면 자 신청권은 공동 단독 경우 존재한다 돼 있죠. 신청은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원래 등기가 신청주의니까 이렇게. 근데 청구권은 공동의만이죠. 자 보세요. 을이 혼자 등기할 수 있어요. 혼자 등기할 수 있으면 굳이 을이 갑한테 등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 신청권은 공동이든 단독이든 다 나와요. 근데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에만. 단독 신청이라면 굳이 을에게 갑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것도 이제 뭐 민법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등기 신청 파트 잘랐죠. 제일 먼저 이제 신청주의와 신청주의 예외. 신청은 다시 뭐가 있다? 당사자 신청과 강호서 촉탁. 예외가 또 두 개. 첫 번째가 등기한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잘라세요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자, 신청 파트인데 잘라야죠. 자 당사자 등기 신청할 때 원칙은 뭐다? 공동 신청. 또 나오세요. 여기서 그러면 자 기억하세요. 등기 권리자 그러면 자 누구라고요?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 또는 어떤 이득을 보는 자.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의 의무를 진다 또는 등기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 이렇게. 양자 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여기 있어요. 등기 신청 적격.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 적격 누구에게 인정한다? 아까 세 개 나왔죠?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가 비법인 사단재단. 다른 말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 사항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일단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이요. 여기 빨간 글씨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은 다시 볼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오늘 크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 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공동에서 각종 등기의 권리자부자 구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고 그 책에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205페이지 하시면 그 끝에 양가로 4번에 등기 신청 능력 돼 있죠. 요거는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권리자는 의사님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등기 권리자는 등기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보는 자죠. 그러니까 굳이 행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자는 거기 보시면 의사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함으로써 어떤 권리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죠. 얘는 자, 체크하세요. 의사 능력 이외에 뭐도 요한다? 행위 능력도 요한다. 이렇게. 그래서 돼 있고 근데 이 파트는 별도로 뭐 이어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뭐 그러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 뜻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자,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자, 뭐 5살 먹은 꼬마애가 땅을 몇만 평 가지고 있더라. 그런 거 이해되죠? 당연히 등기할 수 있어요. 또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서 뭐 그런 의도니까 뭐 크게 뭐랄까요, 뭐 실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정확히 자르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제 단독 신청 종류 한번 쭉 보게 될 겁니다. 종류.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제3제한 등기. 그래서 보시면 책 보시면 207페이지요. 뭐 포괄 승인도 나와 있고 대위 등기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파트는 막 열심히 보실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간단히 설명만 무슨 뜻인지 용어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셨고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지금 시기 11월, 12월이요. 그 가장 이제 기본되는 용어들을 이제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용어적인 차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